중국이 한국 기술을 사러 옵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으로요. HD 현대 마린 엔진이 올해 1분기에 수주한 선박 엔진 8건, 고객사가 전부 중국 조선소예요. 경쟁자한테 기술을 파는 거죠. 이 아이러니한 구조 안에 지금 K조선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이 전부 담겨 있거든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게요. 2007년, 그때 한국은 조선 강국이었어요. 전 세계 상선 수주 잔액 기준으로 한국이 31%, 중국이 27%였거든요. 한국이 앞서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한국 20%, 중국 62%예요. 완전히 역전됐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2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왔냐? 답은 간단해요. 싸게 만든 거예요. 중국 정부가 조선소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인건비도 낮고 땅도 넓으니까 규모의 경제로 가격을 확 낮춰버린 거죠. 품질이 비슷하면 당연히 싼 데서 사겠죠. 한국보다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게 훨씬 이득이었으니까요. 그럼 한국은 그냥 당하고만 있었냐? 아니에요. 한국은 중국이 못 따라오는 영역으로 올라가는 전략을 택했어요. 더 어렵고 더 비싸고 더 기술이 필요한 배들이요. LNG 운반선, 군함, 그리고 요즘 대세인 친환경 선박. 이건 아무나 만들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차근차근 말해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친환경 규제예요. 국제해사기구 IMO라는 곳에서 2030년까지 선박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 이상 줄이라고 의무화했거든요. 쉽게 말해 전 세계 배들이 친환경 엔진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배를 못 띄우는 거죠. 그래서 요즘 대세가 된 게 이중 연료 엔진, DF 엔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존 벙커CU도 쓸 수 있고 LNG,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도 쓸 수 있는 엔진이에요.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요. 주유소가 없으면 전기로, 충전소가 없으면 기름으로 달리는 것처럼 연료를 골라서 쓸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해운사들이 이 엔진을 원하는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선박을 인도했고 올해 초엔 세계 최초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 탑재 선박 건조까지 성공했어요. 중국이 저가로 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 배에 들어가는 핵심 엔진은 한국에서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숫자로 보면 더 실감나요. 한화엔진은 올해 1분기에만 8,415억 원어치 엔진을 수주했어요. 작년 1년치의 43%를 3개월 만에 찍은 거예요. HD 현대마린 엔진도 1분기에 2,837억 원, 작년 연간의 45%예요. 공장을 풀 가동해도 주문을 다 못 소화할 지경이에요. 한화엔진 가동률이 100.7%, HD 현대중공업 엔진 부문은 112.2%예요. 100%를 넘었다는 게 공장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엔진 잘 팔린다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생각해보면 중국 조선소가 배를 많이 만들수록 한국 엔진 수요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경쟁자가 잘 될수록 내 매출도 오르는 구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한국이 중국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먼저 선점해뒀기 때문이에요. 싸움의 판을 바꾼 거죠. 자, 그럼 HD는 엔진만 팔고 있냐?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바로 동남아 팹리스 생산기지 구축이에요.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인도 이 세 곳에 조선소를 짓거나 확장하는 투자를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왜냐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국내에서만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배를 만들면 한국 대비 원가를 15에서 20%나 낮출 수 있거든요. 베트남은 이미 성공 모델이 나왔어요. HD 현대베트남 조선, 줄여서 HVS라고 하는데요. 1996년에 만든 한국 조선업 최초의 해외 진출 모델이에요. 지금 베트남 전체 조선 수주 잔량의 74%, 인도 실적의 80% 이상을 이 조선소 하나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올해 800억 원을 추가 투자해서 연간 생산 능력을 15척에서 23척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성공했으니까 더 키우는 거죠. 인도는 더 큰 판이에요. 인도 정부가 마리타임 암리칼 비전 2047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쉽게 말해 2047년까지 세계 5대 조선 강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2036년까지만 275척을 발주하고 최종적으로 1000척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HD 현대 정기선 회장이 직접 모디 총리를 만나서 협력을 논의했고 신규 조선소 투자 규모가 약 5조 9천억 원에 달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냥 좋은 얘기만은 아니에요. 먼저 현실적인 문제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국내 조선소,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요. 조선업이 호황이라는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은 제조업을 기피하고 베테랑 기술자들은 고령화되고 있어요.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선다는 건 달리 말하면 사람이 없어서 더 못 늘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해외 생산 기지가 답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해외 조산소 확장이 결국 국내 일자리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베트남에서 배를 더 많이 만들수록 울산에서 만드는 배는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국내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예요. 인도 투자도 리스크가 있어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마징이지만 동시에 규제가 복잡하고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나라예요. 5조 9천억 원짜리 조선소를 짓는다는 게 말은 쉽지만 현지 허가, 노동법, 부품 공급망 구축까지 생각하면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인도 대규모 투자가 계획은 거창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간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중국 의존도 문제도 있어요. 지금 한국 엔진 회사들이 중국 조선소한테 엔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기술력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이중연료 엔진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중국은 실제로 지금 자국 엔진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당장은 못 따라오지만 5년, 10년 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필리핀 조선소도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HD 필리핀 조선은 사실 과거 한진 스빅 조선협이 망한 자리예요. 2024년까지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던 곳이에요. 왜 망했냐면 대형 컨테이너선이랑 LPG선 건조에 무리하게 나섰다가 대규모 억자를 맞은 거거든요. 지금 HD 현대가 다시 살리고 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전문화가 필요해요. 동남아 벨트 전략 자체에도 물음표가 붙어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 세 곳을 동시에 확장하는 건 엄청난 자본과 경영 역량이 필요한 일이에요. 집중해야 할 자원이 분산되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야심찬 전략인 동시에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글로벌 경기 변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조선업 호황이라고 하지만 조선업은 역사적으로 10년 주기의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에요. 지금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거꾸로 말하면 몇 년 뒤 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 해외 조선소를 왕창 늘려놨는데 경기가 꺾이면 국내도 해외도 같이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 생활이랑 무슨 상관이냐? 생각보다 가까워요. 조선업은 한국 수출의 핵심 축이에요. 조선업이 잘 되면 울산, 거제, 목포 같은 조선도시 경제가 살아나고 협력업체들도 살아나고 그 지역 소비도 살아나요. 반대로 흔들리면 연쇄 타격이 와요. 2008년 조선 불황 때 거제시 인구가 실제로 줄었어요. 그만큼 지역 경제와 직결된 산업이에요. 투자자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시점이에요. 조선업 호황 사이클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건 조선소뿐만이 아니에요. 선박 엔진, 기자재, 강판 등 협력업체들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한화엔진, HD 마린 엔진 같은 엔진 회사들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섰다는 건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의미예요.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셔야겠지만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한국 매뉴팩처링 생존 전략 교과서예요. 인건비 싼 나라한테 밀리면 더 높은 기술로 올라가거나 현지에서 같이 싸우거나 둘 중 하나예요. K조선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국내에선 아무도 못 따라오는 기술, 해외에선 현지 원가로 경쟁. 이 모델이 성공하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같은 다른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청사진이 될 수 있어요. 중국한테 시장을 빼앗기고 중국한테 기술을 팔고 중국을 동남아에서 따라잡으려는 K조선. 이 역설적인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인도와 베트남 투자가 실제로 결실을 맺을지, 중국이 엔진 기술까지 따라잡는 날이 올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K조선의 이 전략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